오늘 먼저 기분 좋은 상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첫 번째. 매일 아침 아이 등원길에 만나는 옆동 아파트, 옆동 사는 애기 엄마가 요즘 날 보더니 너무 날씬해졌대요. 그래서 비결을 묻길래 리셋을 알려줬더니 같이 하겠대요. 그러면서 그 유산화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도 아이 낳고 키우면서 경단녀가 된 지 이제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는 유산화를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복장으로 나갔어요. 그런 나를 보고 친구가 너 무슨 일 하는데? 라고 궁금해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쇼더 플랜을 했고 그 자리에서 예스를 했어요. 자, 세 번째. 1년을 내가 그렇게 떠들어도 음식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하고 길을 닫았던 내 언니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됐는지 애들 거부터 조금 조금 먹기 시작하더니 이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스폰서님이랑 같이 2대1 미팅으로 만났더니 내가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비전을 봤다면 같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제목 정하는 것부터 너무 어려워서 미루고 미뤄뒀던 블로그를 냈다 모르겠다 한 줄이라도 내 일기처럼 써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냥 일기처럼 썼던 내 비즈니스 시작 스토리에 공감을 해준 한 블로그 이웃이 본인도 나처럼 플랜 B로 유산화를 가져가 보고 싶다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멀어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톡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 다 여기 젤리베베 리더님들한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4명의 파트너가 생겼어. A, B, C, D 라인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분들과 같이? 후속을 하겠죠. 후원을 해야죠. 왜? 나는 스폰서가 되었으니까. 그쵸? 뭐 같은 동네 엄마는 뭐 하루에 짧게라도 매일 만나서 뭐 유산화 비즈니스가 뭔지 A부터 G까지 설명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경단녀 친구는 뭐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톡으로 전화로 만나면서 또 A부터 G까지 할 수 있어. 해야죠. 그쵸? 언니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로 컨택한 분도 지역은 아까 멀다고 했죠.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톡으로 전화로 계속 관계식 하면서 후원을 해야겠죠. 우리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24시간을 모두 파트너를 후원하는데 다 쓸 수는 없어요. 본업도 여기 너무 다들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 뭐 아이도 봐야 되고 개인적인 시간도 해야 되고 아까 보김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고 후원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후원이지만 귀찮음도 이겨내야 되고 그쵸?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활용을 해요? 4시간, 24시간을 온전히 다 쓰는 것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궁금해서 일단 시작만 하겠다는 사람, 아니면 이 비전이 뭔지 보기는 했는데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사람, 아니면 당장 시작할 때 나한테 다 알려줘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적시적소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젤리틴 교육 프로그램도 이번에 그 조직도랑 같이 보셨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1, 2, 3, 4학년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산화 코리아 유니스타즈에서 준비하는 라이브 방송도 너무너무 퀄리티 좋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움도 나누고 긍정 에너지도 나누고 사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비즈니스 필드 어디예요? 톡방이 있어요. 팀톡들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지만 내가 앞으로 후원해야 하는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내가 활용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아직 다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러 파트너들이 생기는 미래를 한번 그려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파트너들이 뭐 하나든 둘이든 넷이든 생겼을 때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으세요? 시스템 활용하실 건가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 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자, 이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 나 혼자서 1부터 100까지 다 케어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내 파트너들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내가 소개한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후원을 할 건데 그 속에서 나의 파트너들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직 부끄럽고 낯서니까 눈팅만 하더라도 톡을 정독하고 이건 뭐야? 아까 톡에서 봤는데 이건 뭐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파트너면 또 좋고 시스템이 뭐냐? 뭐가 있냐? 아니면 내가 적어도 제안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고민을 할지언정 아니면 다음번에 꼭 할게요라고 대답을 할지언정 그런 예스를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면 또 좋고 그쵸? 그 안에서 나의 후원은 적극적인 후원은 반드시 필수고 1순위겠지만 다른 리더님과의 소통도 상위 스폰서님과의 소통도 어려움 없이 해주는 그런 꿈의 파트너이길 사실 다들 바라시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는 미래를 그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그 꿈에서 잠시 나와서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현재 우리한테는 파트너가 막 많이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작고 소중한 나의 파트너 한 명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현재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직까지는 나예요. 그쵸? 저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의 스폰서는 나를 후원해 주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 속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어요. 내 파트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쉽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갈 수 있는 길을 다듬어 놓은 거. 그게 저는 스폰서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그려봤던 그 내 파트너들과의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내 파트너들에게 시스템을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줬는데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과제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너무 버겁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된 짐에 못 들어와 뭐 이거는 못해 아니면 난 저 리더님이 하는 얘기는 항상 뭐 붕 뜬 것 같다는 등 아니면 정말 나랑 결이 안 맞는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파트너들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그려본 미래의 모습에 있어요? 없어요. 그쵸? 물론 현실적으로 바쁜 일은 계속 생겨야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럼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건 누구나 유도리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케이스인 거지 내가 그려본 미래의 그 그림에 있는 파트너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재의 나는 파트너로서 어떤 모습일까요? 파트너로서의 나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자, 이 기준은 이런 거예요. 스폰서가 나에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스폰서가 만들어 놓고 제안해준 그 배움의 기회에 나는 도대체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폰서니까 당연히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까 내가 미래를 그려봤던 것처럼 내가 스폰서가 되었을 때 내 파트너가 나에게 방금 한 그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굳이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더라도.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모두는요. 스폰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형제 라인이기도 해요.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면 가입과 동시에 그게 되죠. 그쵸? 스폰서든 파트너든 형제 라인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사실 똑같아요. 딱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해 주세요. 그 내 자리가 어딘지 간에 약속을 지킬 것, 서로 예우할 것, 서로 평가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스폰서와 파트너가 되기로 한순간부터 생기는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후원할 후원의 약속. 그리고 배워서 복제를 하겠다는 약속. 우리가 막 서명을 하지 않아도 사인업을 하고 내가 이 비즈에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무언의 약속이 된 관계잖아요. 그쵸? 여기 계신 모든 분은 18세 이상의 성인이에요. 함께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동반자이자 협업관계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기본 자세예요. 이거는 우리가 막 글로 굳이 시스템 안에서 뭐 스폰서한테 뭐 예의를 갖추세요. 파트너를 존중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스폰서가 있어요. 해봤자 나보다 뭐 몇 달 먼저 했는데
나보다 훨씬 어린 애가 알면 뭘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한 거예요. 상상을 했을 때 그 자세가 옳아요? 그건 누가 봐도 아닌 거잖아. 그쵸?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엄연히 나에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스폰서는 예우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앞으로 생길 파트너의 나이, 그 사람이 유사나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까지 경력, 우리 아무도 몰라요. 유사나의 장점이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무엇이 됐든 경력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서로의 기본 예의를 갖추면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뭐였죠? 서로 평가하지 말 것. 저 사람이 내 스폰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저 팀은 그렇게 하던데. 또 거꾸로 다른 파트너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던데 내 파트너는 점점점. 이런 평가 정말 불필요해요. 이건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우리 요즘 계속 오너십, CEO 마인드 얘기를 하죠. 사실 스폰서는 나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나의 가이드를 알려줄 수 있는 옆집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해가는 협업 관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지하셔야 돼요. 방금 말한 약속, 예우, 평가하지 말자 하는 부분은 형제 라인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약속과 예우는 뭐 당연한 거고 평가적인 부분만 말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유산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각자의 색깔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풀어나가는 방법적인 부분도 정말 다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누군가의 사업 방식을 평가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사업의 방법은 아주 획일화되어 버릴 수 있어요. 생각이 획일화되어 버리면 단점이 뭐냐면 절대 내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니스타즈 뭐 라방이라든지 이거 볼 때도 장형인분 뭐 이렇게 뭐였지 가슴형인분 머리형인분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왜 나는 하나도 오늘의 얘기가 잘 들리지 않아. 그럴 때 아 뭐 나는 뭐 그랬다는 둥 별로였다는 둥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나는 별 그 포인트를 많이 못 느꼈던 그 강의가 어떤 분한테는 여지껏 찾아 헤맸던 어떤 삶의 비전, 사업의 비전을 보는 명강의일 수 있어요. 모두의 시야는 달라요. 모두 꽂히는 방법이 다르단 말, 꽂히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처 흘려버리고 평가해버렸던 강의가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 강의가 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사업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게 아니라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아,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사고와 길을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겐 전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던 부분이 어떤 분에게는 그걸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절대 닫아두지 마세요. 젤리는 모든 리더님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사이에서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나누지 마세요. 내 의도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만약에 했어. 하고 나서 뭔가가 됐을 때 다들 그러죠. 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근데 모든 일에서 그래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만드는 힘은 절대 내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 게 하나씩 뭉쳐지다 보면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당연히 흐려져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내 파트너에게 돌아가요.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내가 후원할 파트너들이 놀 수 있는 무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무대, 내 후원의 힘을 아끼고도 일당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의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험담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비즈니스 오너 대 오너로서의 상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파트너가 나와 같은 스폰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거울이잖아요. 여기서도 복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에게는 나 스폰서가 거울이에요. 복제돼요. 내가 바른 스폰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내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그게 진짜로 복제가 돼서 내 파트너도 정말 그런 스폰서,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리더로 성장을 합니다. 그게 돼야 나에게도 권리소득이 진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스폰서십, 파트너십, 형제라인십, 이 쉽이라는 게 다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면요. 이게 나의 단단한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거 성팔에 나오는 그 성팔 영상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되면요. 우리가 쓰리십, 쓰리션 이거를 한 세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쓰리션, edification, 존중, association, 협력, 그 다음에 duplication, 복제, 이 세 가지의 쓰리션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젤리베베 리더님들은 다 나 같은 파트너를 만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그 나가 저 아니에요. 각자예요. 나 같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 그걸 기대할 수 있는 리더님들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